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뒤 이상하게 기운이 전부 빠져버린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혹은 거절을 못해서 곤란한 부탁을 들어주고는 내내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 삶에는 때로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감정을 조종하며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독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는 지혜, 바로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경계선이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에 진정으로 건강하고 좋은 것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두는 문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을 스스로 만들지 않는다면 어느새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삶의 멋대로 문을 만들고 기준을 정해버릴 것입니다. 수년 동안 다른 사람의 통제에 익숙해지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왔다면 스스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어색하고 마치 반항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혹은 공동체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 나의 필요를 먼저 내세우는 것에 큰 죄책감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나 반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은 종종 이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경계선을 무시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니오라는 대답 앞에서 과연 당신이 얼마나 버티는지 시험합니다. 당신의 인내심, 당신의 친절함, 당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두드려봅니다. 그리고 슬픈 진실은 당신이 그들의 침범을 한번 허용할 때마다 그들은 이 사람의 한계는 고무줄처럼 늘어나는구나라고 학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의 평화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너무 매정하게 보이는 건 아닐까? 그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네, 맞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상처받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반응일 뿐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를 불태울 의무가 없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무례한 대화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을 아끼지만 나를 함부로 대하게 둘 수는 없어요. 이것이 제가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한계를 설정할 때 당신은 결코 잔인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명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밀려오는 죄책감은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학습해온 반응일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라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사랑이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희생하는 것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랑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축소시켜야만 유지되는 관계가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요? 진정한 관계는 당신에게 작아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비록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반면 분노와 조종, 비난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당신을 존중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독이 되는 관계로부터 걸어 나올 권리가 있습니다. 설령 그 상대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구차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도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죄책감 없이 당신의 공간을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자라나고 마음의 평화가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관계 대신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는 건강한 관계들이 당신의 삶으로 이끌려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명수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화를 내는지, 어떻게 해야 논쟁에 휘말리게 되는지, 어떻게 대화를 비틀어야 결국 우리가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로 스스로를 방어하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미끼를 무는 순간, 분노와 좌절감으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소나기 안에서 노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초대했다고 해서 굳이 그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미끼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걱정하는 척 위장한 비꼬는 말일 수도 있고, 당신을 문제아처럼 보이게 하려고 갑자기 폭발하는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시도일 수도 있죠.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알기에 당신이 붙잡기를 바라며 그 약점을 눈앞에서 흔들어 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힘은 그들이 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미끼를 물지 않기로 결심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게 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반응을 빼앗아버리는 것이죠. 마치 낚시꾼이 물에 낚싯줄을 던지고 물고기가 물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물고기가 미끼를 물지 않는다면 낚시꾼은 좌절할 겁니다. 그는 다른 미끼를 써보거나 다른 각도로 낚싯줄을 다시 던지겠죠. 하지만 물고기가 끝까지 미끼를 물지 않으면 결국 낚시꾼은 포기하고 떠나게 됩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얄팍한 속임수가 더 이상 당신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흥미를 잃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가 나의 아픈 상처를 찌르고 내 말을 왜곡하고 나를 악당으로 만들려고 할 때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소중한 당신, 진실은 당신의 변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과 언쟁을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침묵으로 대응하십시오. 거리두기로 대응하십시오. 저는 이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간단한 말로 대응하십시오. 조종자를 가장 좌절시키는 것은 조종당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미끼를 물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상처가 되지 않는 척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싸움이 나의 평화를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당신을 고갈시키려는 사람과 엮일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시간이라는 신성한 영역에 그들을 들여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것을 파괴하려는 사람에게 쉽게 넘겨주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을 혼돈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당신은 초대받은 모든 논쟁에 참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을 위한 싸움이 아닌 전투에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미끼를 던지게 두세요. 그들이 물을 휘젓게 두세요. 그들이 멋대로 분노하게 두세요. 그리고 당신은 조용히 뒤돌아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그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강력한 힘입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언제 당신을 지치게만 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을 멈춰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드라마라는 거미줄에 얽혀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하고 변호하고 설명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것, 모든 싸움에 뛰어들지 않는 것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관심하거나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혼돈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도록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권을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한 그들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리를 두는 순간, 그 악순환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아끼면서도 그들의 행동이 해롭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분노 속에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그 혼돈 사이에 건강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폭풍이 나의 것이 되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정서적 안녕은 신성한 것입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혼돈 속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넘겨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해로운 관계로부터 거리를 둘 때 당신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어떤 것도 잃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명료함과 자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폭풍에 끊임없이 끌려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숨을 고르세요. 그들이 자신의 혼돈과 시름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당신은 평화 속에서 앞으로 걸어 나아가십시오. 세상에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왜곡하고 당신의 의도를 비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당신의 모습을 그려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 너무 까다롭다, 너무 과하다고 말하며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이 하는 것이고 당신의 진실은 당신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의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펜을 쥘 자격은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순간 독이 되는 사람들은 대본을 다시 쓸 것입니다. 경계선을 세웠다는 이유로 당신은 갑자기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그들의 드라마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까다로운 사람이 되며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더 이상 참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당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한동안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오해받는 것은 고통스럽고 진실을 알면서도 누군가가 그것을 거짓으로 바꾸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좌절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본 모습을 볼 것이고,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애초에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소유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만든 당신의 모습이 진짜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들의 상처와 불안, 그리고 통제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 당신의 실제 모습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싸울 필요도,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거짓보다 오래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말하게 두십시오. 당신은 꿋꿋하게 진실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계속해서 사랑하고 성장하며 당신이라는 존재의 온전함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결국 중요한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신 이야기의 다음 장에 함께할 운명이 아니었던 것뿐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는 힘이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당신의 모습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그들이 비틀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들이 만든 당신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방식, 계속해서 성장하는 방식, 그리고 두려움과 조종 대신 사랑과 진실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발견됩니다. 당당하게 당신의 진실 속에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펜을 쥐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당신 앞에는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드라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모든 모욕과 오해에 일일이 반응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성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방해 요소들보다는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드라마는 더디고 성장은 여정입니다. 하나는 당신을 그 자리에 묶어두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성장은 때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편안함을 대가로 요구할 것이고, 혼돈 속에서만 존재하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대가로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이 얻는 것은 무한히 더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와 지혜를 얻고 불필요한 싸움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다음번에 드라마가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순간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가? 만약 그 대답이 성장이 아니라면 뒤돌아서십시오. 당신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당신을 뒤로 끄는 길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너무나 짧고 당신의 목적은 너무나 위대하며 당신의 마음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싸움에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드라마가 아닌 성장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불필요한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장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뒤 이상하게 기운이 전부 빠져버린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혹은 거절을 못해서 곤란한 부탁을 들어주고는 내내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 삶에는 때로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감정을 조종하며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독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는 지혜, 바로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경계선이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에 진정으로 건강하고 좋은 것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두는 문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을 스스로 만들지 않는다면 어느새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삶의 멋대로 문을 만들고 기준을 정해버릴 것입니다. 수년 동안 다른 사람의 통제에 익숙해지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왔다면 스스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어색하고 마치 반항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혹은 공동체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 나의 필요를 먼저 내세우는 것에 큰 죄책감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나 반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은 종종 이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경계선을 무시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니오라는 대답 앞에서 과연 당신이 얼마나 버티는지 시험합니다. 당신의 인내심, 당신의 친절함, 당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두드려봅니다. 그리고 슬픈 진실은 당신이 그들의 침범을 한번 허용할 때마다 그들은 이 사람의 한계는 고무줄처럼 늘어나는구나라고 학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의 평화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너무 매정하게 보이는 건 아닐까? 그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네, 맞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상처받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반응일 뿐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를 불태울 의무가 없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무례한 대화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을 아끼지만 나를 함부로 대하게 둘 수는 없어요. 이것이 제가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한계를 설정할 때 당신은 결코 잔인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명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밀려오는 죄책감은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학습해온 반응일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라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사랑이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희생하는 것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랑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축소시켜야만 유지되는 관계가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요? 진정한 관계는 당신에게 작아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비록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반면 분노와 조종, 비난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당신을 존중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독이 되는 관계로부터 걸어 나올 권리가 있습니다. 설령 그 상대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구차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도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죄책감 없이 당신의 공간을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자라나고 마음의 평화가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관계 대신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는 건강한 관계들이 당신의 삶으로 이끌려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명수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화를 내는지, 어떻게 해야 논쟁에 휘말리게 되는지, 어떻게 대화를 비틀어야 결국 우리가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로 스스로를 방어하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미끼를 무는 순간, 분노와 좌절감으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소나기 안에서 노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초대했다고 해서 굳이 그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미끼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걱정하는 척 위장한 비꼬는 말일 수도 있고, 당신을 문제아처럼 보이게 하려고 갑자기 폭발하는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시도일 수도 있죠.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알기에 당신이 붙잡기를 바라며 그 약점을 눈앞에서 흔들어 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힘은 그들이 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미끼를 물지 않기로 결심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게 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반응을 빼앗아버리는 것이죠. 마치 낚시꾼이 물에 낚싯줄을 던지고 물고기가 물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만약 물고기가 미끼를 물지 않는다면 낚시꾼은 좌절할 겁니다. 그는 다른 미끼를 써보거나 다른 각도로 낚싯줄을 다시 던지겠죠. 하지만 물고기가 끝까지 미끼를 물지 않으면 결국 낚시꾼은 포기하고 떠나게 됩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얄팍한 속임수가 더 이상 당신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흥미를 잃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가 나의 아픈 상처를 찌르고 내 말을 왜곡하고 나를 악당으로 만들려고 할 때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소중한 당신, 진실은 당신의 변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과 언쟁을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침묵으로 대응하십시오. 거리두기로 대응하십시오. 저는 이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간단한 말로 대응하십시오. 조종자를 가장 좌절시키는 것은 조종당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미끼를 물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상처가 되지 않는 척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싸움이 나의 평화를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당신을 고갈시키려는 사람과 엮일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시간이라는 신성한 영역에 그들을 들여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것을 파괴하려는 사람에게 쉽게 넘겨주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을 혼돈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당신은 초대받은 모든 논쟁에 참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을 위한 싸움이 아닌 전투에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미끼를 던지게 두세요. 그들이 물을 휘젓게 두세요. 그들이 멋대로 분노하게 두세요. 그리고 당신은 조용히 뒤돌아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그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강력한 힘입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언제 당신을 지치게만 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을 멈춰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드라마라는 거미줄에 얽혀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하고 변호하고 설명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것, 모든 싸움에 뛰어들지 않는 것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관심하거나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혼돈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도록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권을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한 그들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리를 두는 순간, 그 악순환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아끼면서도 그들의 행동이 해롭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분노 속에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그 혼돈 사이에 건강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폭풍이 나의 것이 되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정서적 안녕은 신성한 것입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혼돈 속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넘겨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해로운 관계로부터 거리를 둘 때 당신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어떤 것도 잃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명료함과 자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폭풍에 끊임없이 끌려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숨을 고르세요. 그들이 자신의 혼돈과 시름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당신은 평화 속에서 앞으로 걸어 나아가십시오. 세상에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왜곡하고 당신의 의도를 비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당신의 모습을 그려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 너무 까다롭다, 너무 과하다고 말하며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이 하는 것이고 당신의 진실은 당신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의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펜을 쥘 자격은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순간 독이 되는 사람들은 대본을 다시 쓸 것입니다. 경계선을 세웠다는 이유로 당신은 갑자기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그들의 드라마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까다로운 사람이 되며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더 이상 참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당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한동안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오해받는 것은 고통스럽고 진실을 알면서도 누군가가 그것을 거짓으로 바꾸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좌절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본 모습을 볼 것이고,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애초에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소유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만든 당신의 모습이 진짜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들의 상처와 불안, 그리고 통제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 당신의 실제 모습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싸울 필요도,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거짓보다 오래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말하게 두십시오. 당신은 꿋꿋하게 진실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계속해서 사랑하고 성장하며 당신이라는 존재의 온전함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결국 중요한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신 이야기의 다음 장에 함께할 운명이 아니었던 것뿐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는 힘이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당신의 모습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그들이 비틀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들이 만든 당신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방식, 계속해서 성장하는 방식, 그리고 두려움과 조종 대신 사랑과 진실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발견됩니다. 당당하게 당신의 진실 속에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펜을 쥐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당신 앞에는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드라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모든 모욕과 오해에 일일이 반응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성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방해 요소들보다는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드라마는 더디고 성장은 여정입니다. 하나는 당신을 그 자리에 묶어두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성장은 때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편안함을 대가로 요구할 것이고, 혼돈 속에서만 존재하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대가로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이 얻는 것은 무한히 더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와 지혜를 얻고 불필요한 싸움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다음번에 드라마가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순간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가? 만약 그 대답이 성장이 아니라면 뒤돌아서십시오. 당신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당신을 뒤로 끄는 길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너무나 짧고 당신의 목적은 너무나 위대하며 당신의 마음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싸움에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드라마가 아닌 성장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불필요한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장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뒤 이상하게 기운이 전부 빠져버린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혹은 거절을 못해서 곤란한 부탁을 들어주고는 내내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 삶에는 때로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감정을 조종하며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독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는 지혜, 바로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경계선이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에 진정으로 건강하고 좋은 것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두는 문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을 스스로 만들지 않는다면 어느새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삶의 멋대로 문을 만들고 기준을 정해버릴 것입니다. 수년 동안 다른 사람의 통제에 익숙해지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왔다면 스스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어색하고 마치 반항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혹은 공동체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 나의 필요를 먼저 내세우는 것에 큰 죄책감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나 반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은 종종 이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경계선을 무시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니오라는 대답 앞에서 과연 당신이 얼마나 버티는지 시험합니다. 당신의 인내심, 당신의 친절함, 당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두드려봅니다. 그리고 슬픈 진실은 당신이 그들의 침범을 한번 허용할 때마다 그들은 이 사람의 한계는 고무줄처럼 늘어나는구나라고 학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의 평화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너무 매정하게 보이는 건 아닐까? 그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네, 맞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상처받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반응일 뿐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를 불태울 의무가 없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무례한 대화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을 아끼지만 나를 함부로 대하게 둘 수는 없어요. 이것이 제가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한계를 설정할 때 당신은 결코 잔인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명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밀려오는 죄책감은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학습해온 반응일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라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사랑이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희생하는 것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랑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축소시켜야만 유지되는 관계가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요? 진정한 관계는 당신에게 작아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비록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반면 분노와 조종, 비난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당신을 존중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독이 되는 관계로부터 걸어 나올 권리가 있습니다. 설령 그 상대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구차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도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죄책감 없이 당신의 공간을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자라나고 마음의 평화가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관계 대신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는 건강한 관계들이 당신의 삶으로 이끌려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명수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화를 내는지, 어떻게 해야 논쟁에 휘말리게 되는지, 어떻게 대화를 비틀어야 결국 우리가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로 스스로를 방어하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미끼를 무는 순간, 분노와 좌절감으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소나기 안에서 노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초대했다고 해서 굳이 그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미끼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걱정하는 척 위장한 비꼬는 말일 수도 있고, 당신을 문제아처럼 보이게 하려고 갑자기 폭발하는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시도일 수도 있죠.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알기에 당신이 붙잡기를 바라며 그 약점을 눈앞에서 흔들어 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힘은 그들이 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미끼를 물지 않기로 결심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게 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반응을 빼앗아버리는 것이죠. 마치 낚시꾼이 물에 낚싯줄을 던지고 물고기가 물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만약 물고기가 미끼를 물지 않는다면 낚시꾼은 좌절할 겁니다. 그는 다른 미끼를 써보거나 다른 각도로 낚싯줄을 다시 던지겠죠. 하지만 물고기가 끝까지 미끼를 물지 않으면 결국 낚시꾼은 포기하고 떠나게 됩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얄팍한 속임수가 더 이상 당신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흥미를 잃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가 나의 아픈 상처를 찌르고 내 말을 왜곡하고 나를 악당으로 만들려고 할 때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소중한 당신, 진실은 당신의 변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과 언쟁을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침묵으로 대응하십시오. 거리두기로 대응하십시오. 저는 이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간단한 말로 대응하십시오. 조종자를 가장 좌절시키는 것은 조종당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미끼를 물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상처가 되지 않는 척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싸움이 나의 평화를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당신을 고갈시키려는 사람과 엮일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시간이라는 신성한 영역에 그들을 들여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것을 파괴하려는 사람에게 쉽게 넘겨주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을 혼돈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당신은 초대받은 모든 논쟁에 참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을 위한 싸움이 아닌 전투에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미끼를 던지게 두세요. 그들이 물을 휘젓게 두세요. 그들이 멋대로 분노하게 두세요. 그리고 당신은 조용히 뒤돌아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그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강력한 힘입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언제 당신을 지치게만 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을 멈춰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드라마라는 거미줄에 얽혀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하고 변호하고 설명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것, 모든 싸움에 뛰어들지 않는 것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관심하거나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혼돈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도록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권을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한 그들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리를 두는 순간, 그 악순환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아끼면서도 그들의 행동이 해롭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분노 속에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그 혼돈 사이에 건강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폭풍이 나의 것이 되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정서적 안녕은 신성한 것입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혼돈 속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넘겨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해로운 관계로부터 거리를 둘 때 당신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어떤 것도 잃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명료함과 자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폭풍에 끊임없이 끌려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숨을 고르세요. 그들이 자신의 혼돈과 시름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당신은 평화 속에서 앞으로 걸어 나아가십시오. 세상에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왜곡하고 당신의 의도를 비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당신의 모습을 그려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 너무 까다롭다, 너무 과하다고 말하며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이 하는 것이고 당신의 진실은 당신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의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펜을 쥘 자격은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순간 독이 되는 사람들은 대본을 다시 쓸 것입니다. 경계선을 세웠다는 이유로 당신은 갑자기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그들의 드라마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까다로운 사람이 되며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더 이상 참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당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한동안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오해받는 것은 고통스럽고 진실을 알면서도 누군가가 그것을 거짓으로 바꾸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좌절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본 모습을 볼 것이고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애초에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소유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만든 당신의 모습이 진짜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들의 상처와 불안, 그리고 통제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 당신의 실제 모습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싸울 필요도,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거짓보다 오래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말하게 두십시오. 당신은 꿋꿋하게 진실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계속해서 사랑하고 성장하며 당신이라는 존재의 온전함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결국 중요한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신 이야기의 다음 장에 함께할 운명이 아니었던 것뿐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는 힘이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당신의 모습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그들이 비틀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들이 만든 당신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방식, 계속해서 성장하는 방식, 그리고 두려움과 조종 대신 사랑과 진실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발견됩니다. 당당하게 당신의 진실 속에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펜을 쥐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당신 앞에는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드라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모든 모욕과 오해에 일일이 반응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성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방해 요소들보다는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드라마는 더디고 성장은 여정입니다. 하나는 당신을 그 자리에 묶어두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성장은 때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편안함을 대가로 요구할 것이고, 혼돈 속에서만 존재하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대가로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이 얻는 것은 무한히 더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와 지혜를 얻고 불필요한 싸움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다음번에 드라마가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순간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가? 만약 그 대답이 성장이 아니라면 뒤돌아서십시오. 당신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당신을 뒤로 끄는 길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너무나 짧고 당신의 목적은 너무나 위대하며 당신의 마음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싸움에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드라마가 아닌 성장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불필요한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장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뒤 이상하게 기운이 전부 빠져버린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혹은 거절을 못해서 곤란한 부탁을 들어주고는 내내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 삶에는 때로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감정을 조종하며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독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는 지혜, 바로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경계선이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